그 소위 우리가 일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사실 그 말은 일본한테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한테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뭉우리돌은 그 밭에 있는 동글동글한 돌들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백범일지에 그 김구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고문당할 때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뭉우리돌 같은 사람들은 치워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백범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놈들아 니들 앞에 이제 내가 뭉우리돌 같은 사람이 되겠다. 저항 정신을 표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빌려왔습니다. 제가 2012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나서 여행 에세이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여행 사진을 주로 찍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 공부를 계속 하게 됐는데 고민이 다큐멘터리적인 작업을 개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찾을까 고민하다가 여행 중에 그러니까 인도에 갔을 때 인도 뉴델리의 레드포트가 우리 독립운동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너무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저도 이런 역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역사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임시정부에서 우리 독립광복군을 인도에 파견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같이 노력했던 이런 현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먹고 거기서부터 좀 이 작업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게 됐죠. 1905년에 제물포에서 1033명의 한인들이 영국 산선을 타고 한 달 넘게 태평양을 건너가죠. 그래서 처음 발 디딘 곳이 살리나 크루즈라는 해변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해변 찾아갔을 때 너무너무 먹먹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애니깽바투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4년간 계약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1909년이 됐어요. 그리고 1910년이 되니까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분들의 꿈은 단 하나였는데 고향에 돌아가는 거. 근데 그분들을 좀 기리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리고 그분들이 1921년에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다시 쿠바 이민을 가요. 이제 거기에 사탕분수수 밭에 이제 일하러 다시 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곳이 쿠바의 마나띠나는 또 항구거든요. 근데 그 두 지역을 제가 갔는데 마나띠는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아주 작은 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삐뚤삐뚤한 한글 글씨로. 그 탑에다 이제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걸 써놓으셨는데 멕시코의 그 살리나 크루즈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안중근 의사가 단지한 거는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여러 동지들과 같이 했거든요. 그 땅이 연해주였고 지금 이제 북한, 러시아, 중국하고 이제 접경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하셨던 분들 다 찾고 싶은데 다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명부에 다 가명들을 많이 쓰셨어요. 이 명부가 일제의 손에 들어가면 추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같이 단지하시고 몇 개월 있다가 하얼빈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토리 히로부미의 심장에다 이제 총탄을 발사하는 이제 그 역사가 같이 이제 연결되는 그 현장인 거죠. 예. 저도 이 작업
다른 작가들이 혹시 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을 기록하거나 뭐 연해주 지역만 기록하거나 이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거를 아우르는 작업이 없었을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다 기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 이 작업 하는데 저는 신혼집을 하나 경비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작가 스스로의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어서 또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장기간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사실 이 얘기가 인터뷰에 나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유적들에 대한 리스트업은 독립기념관에 들어가면 리스트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진도 일부 올라와져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전에 기록했고 조금 더 잘 기록할 수 있는데 조금 어설프게 좀 돼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좀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다니다가 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주소가 다 틀린 거예요. 가보면 또 지도에 마크가 돼 있는데 찾아가면 또 지도가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안타까웠죠. 계속 다니면서. 그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작업, 제가 한 작업과 연관돼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세련되게 더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과 해외에 살고 계시는 그 후손들을 전부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반 정도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반은 좀 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좋겠고, 아니면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기록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뭐 저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조금 작업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으로 배운 역사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현장에 가보면 책이랑 읽는 거랑 전혀 다른 감정이 들거든요. 정말 뭉클하고,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찬란하고 치열했구나. 이거를 느끼는 그 자체가 사실 전 새로운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이 소위 우리가 일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사실 그 말은 일본한테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한테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